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을 진행합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34쪽 위에 주택조합의 설립 등입니다. 첫째, 주택조합은 왜 만드는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만드는데, 주택조합 종류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기억, 인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를 받으러 간다, 인가 받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또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괄호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괄호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요거 갑자기 뭔 소리냐? 이렇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특별나요.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따 보면 되겠지만 보통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남들처럼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주택조합이 직접 자기가 아파트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체가 지어놓은 공유주택을 공급받는다. 즉 분양받는다. 다른 사업체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공유주택을 갖다가. 그럴 때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음 니은 갑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는 자 누구 얘기하냐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입니다. 누군 빠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빠지고 이 두 조합은 땅을 얼마에서 확보하냐?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아파트 짓게끔 허락받는 일이죠. 자기 땅이거나 남의 땅이면 허락받아야 됩니다. 다만 위 기억 후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냐면 변경이나 또는 해산할 때는 필요 없다. 변경이나 해산할 때는 토지 사용권은 80%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하고. 이것 리모델링 하기 위한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이거는 80% 이상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는 이미 자기 땅이고 자기 아파트니까 80% 이상 안 들어가요. 거기 그냥 나오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받아야 돼요. 결의 증명해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는데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꼭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이게 뭔 소리냐? 리모델링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A,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도 있고 B,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이때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여긴 뭐라 표현하냐? 결의한다 표현해. 결의한다. B부터 합시다. 한 동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해 주면 돼요. 3분의 2 이상 결의. 한 동 할 때. 근데 A,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결의해야 돼요. 전체 평균은 3분의 2 돼야 돼요. 각동은 과반수면 되고 단지 전체 리모델링. 그러나 한동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가 돼야만이 요 결의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갈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 구청장 너 결의서 가져왔어? 예. 얼마 결의왔지? 예. 저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전체 3분의 2 이상 결의하고 각동 과반수 결의 여기 도장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인가를 내준다.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설립신고
매우 중요하다. 왜? 보통 인가받는데 얘만 삐딱하게 신고하잖아. 이게 잘 나와요. 얘가 누구였죠? 직장택조합이죠. 이 직장택조합이 직접 아파트 지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주체가 지어는 공공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조합이에요. 보니까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직장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이거 신고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똑같이 신고한다. 인가가 아닙니다. 한 번 신고는 영원한 신고, 한 번 인가는 영원한 인가예요. 그러겠다. 밑에 가라이번 등록사업자 책임가정. 이게 뭐냐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하는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한대요. 그럴 때는 시행자로서 책임, 시공자 책임 둘 다 책임진다. 즉 등록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이나 지연된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 시행자로서의 책임도 있단 말이죠. 공동 사업자로서의 책임, 이중 책임진다. 그 뜻입니다. 올라갑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 조합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당연하죠. 조합원 등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좋은 거 받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직장택조합은 자기가 짓지 않았죠. 그건 누가 진다? 다른 사업체가 공유택을 지었잖아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게 되죠. 그렇죠? 신고하는 직장택조합은 자기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가 지은 공유택을 그 직장택조합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이어서 3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여긴 뭘까요? 주택법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자, 건축물을 주도적으로 짓는 자는 뭐라고 하죠? 건축주죠. 여기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자, 누구라 부르죠? 사업주체. 아까 배웠죠. 사업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받았어요? 건축 허가 등을 받았죠. 허가 받을 때도 신고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 받냐? 여기는 아파트 지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주택법에서 아파트 때는 건축허가 대신에 뭐 받냐면은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착수합니다. 착수하고 여기 착수합니다. 다 뭐 착수, 착공 같은 말이고. 자, 그러면 착수했다, 뭐 착공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겠죠? 건축법에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도 주택법에서 공사가 단위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건축법에서 뭐 받죠? 다 완료되면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 뭐 받는다고요? 보통 아파트는 사용 검사. 근데 주의하세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일부만. 이거 건축법에 배웠죠. 건축법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투자할 때 여기 공사 중인데 밑에만 민지 썼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임시 사용 검사 그러지 않아요. 임시 사용 승인 그렇게 불러요. 희한하게. 잘 나가다가.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 사업계획 승인까지 온 거예요. 여기 사업체 중에서 중요한 거 뭐 배웠어요? 금방 주택조합 배웠잖아요. 주택조합. 예, 주택조합 배웠죠. 사업체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원래 건축법 못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은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거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착수하면 돼요. 아파트 착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억 계획승인 받아야 이제 아파트 짓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이상 할 때 4억 계획승인 받느냐? 대통령령을 저는 호수 이상을 갖다가 주택을 건설한다. 또는 대지를 수정할 때. 이럴 때 4억 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하고 대통령령을 정할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 계획 승인을 내줘요. 원래는 4억 계획 승인권자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4억 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보통 4억 계획 승인은 어떤 경우인데 보통 4억 계획 승인 누가 내주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면적으로 따집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누구한테 4억 계획 승인 받으러 가느냐? 건축가 대신에 누구한테 거기 말이 긴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하면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으러 가면 된다. 4억 계획 승인을. 대도시는 뭐냐?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도 아닌데 한마디로 일반시예요. 일반시인데 인구가 얼마 이상이다?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형이라 불러요. 일반시인데 50만 이상.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50만 이상 되는 걸 알고 있고 고양시 있죠. 일산 100만 넘었어요. 거긴 100만 이상이 100만 넘었고 고양시는 100만 넘으니까 프랜카드 붙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 보면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100만 넘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대도시가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근데 지방은요 일반시가 50만 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은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10만 미만이다.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누구한테 4억 계획 승인 받으러 가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한테 받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서 내지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4억 계획 승인 내지는 경우도 있구나. 자, 4억 승인 받았다. 이제 착수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몇 년 내에 시작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4억 계획 승인 받나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착수된다. 왜 기간 많이 줄까요? 아파트 같은 건 세대수가 많잖아요. 뭐 500세대, 1000세대니까 기간 많이 줘요. 5년 내에 착수하거라. 그런데 2번은 뭐냐? 공구별로 할 때. 2번은 공구별로 할 때. 이건 그림 그려야 돼요. 자, 보통은 4억 계획 승인 받았다. 몇 년 내에 착수하면 되죠? 5년이다. 착공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공구 이렇게 됩니다. 여기 1공구, 여기 2공구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공구별로 착공 날짜가 같아야 된다.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괜찮다고 그랬죠? 아까 달라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착공했어요. 처음 착공하는 놈은 몇 년 내에 착수하냐? 5년 내. 처음 착공하는 놈은 4억 계획 승인 받으면 또 5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공구가 두 번째 착공한다. 이때는 꼬리 물기. 자동차 꼬리 물기. 앞놈이 착공한 날부터 몇 년 내에 착공하냐면 2공구는 앞놈이 착공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착공하면 돼요. 꼬리 물기 하면 돼요. 그것이 니은. 최초 공사 예외. 최초 착공 시간부터 2년 내에 하면 된다. 근데 넘어가지 말고 연장도 돼요. 연장도. 다시 본문에 보니까 넘어가지 말고 연장 몇 년까지 연장한다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받아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 연장은 말이죠. 5년짜리면 연장되는 거예요. 5년짜리만 1년까지 연장됩니다. 2년짜리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5년짜리만 연장된다. 2년짜리는 연장 안 된다. 그리고 이거 1년 연장이 말이야 무조건 1년이 아니에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지려고 땅을 봤더니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 나왔다. 1년 연장한다고 그랬죠? 정당 사유. 근데
그 유무를 다 추스리고 그 다음에 1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당사유가 없어지고 추스리고 다 끝난 다음에 1년 연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갑시다. 감리자 지정 36조. 감리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이치인데 건축법에서는 누가 감리자 정했을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정했어요. 건축주가. 다음에 예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누가 정했다?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누가 감리자 정하냐? 아파트 같은 거는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질 때 누구를 감리자로 정하느냐? 여기는 사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해주는데 언제 정하느냐?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하고 리모델 허가 냈을 때,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하고 리모델 허가 냈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리모델 허가 누가 내줍니까? 거기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줍니다. 근데 거기 일본의 문장을 읽어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잘 읽어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리모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감리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시행령까지 여기는 법인데 주택법인데 주택법 시행령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누가 감리자를 정한다고 돼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정한다. 언제 정한다?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하고 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 냈을 때 이때 감리자 정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데 2번입니다.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감리자 안 정해도 된다. 어떤 경우냐? 사업체가 누구일 때? 국가 등 공공기관 내 친구일 때 믿을만해요.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공사할 때가 감리할 때, 그럴 때는 여기서 안 해도 괜찮다. 여기서는 감리자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실 감리자 제재 당연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정했는데 감리자가 눈 감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때는 감리자를 교체해버리고 그 감리자에 대해서 1년 범위에서 업무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일 못하게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교체하거나가 아니에요. 교체해버려요. 그 업무, 그걸 교체해버려요. 일단은. 하고 1년 업무 못하게 해요. 이어서 사용, 검사 등. 건축법은 뭐 받는다?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왜?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 검사 받느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 검사 받는다. 예외가 있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내줄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 내주면 돼요. 어쨌든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경우 괄호 열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도 내주게 된다. 그 뜻입니다. 니은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았다.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행 등으로 공사 관련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1동, 2동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외. 근데 누가 또 사용검사 받으러 가도 되는가? 자, 상식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사용검사 내준다고요? 원칙적으로 누가 내준다고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건물 다 졌어요. 그러면 사용검사 누가 받으러 갈까요? 시장, 군수한테 받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아파트 다 짓고 누가 받으러 가는 게 원칙이에요. 사용검사 받으러. 저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사용검사 내주세요. 누가 받으러 갈까요? 누가?
아파트 지은 사업주체가 받으러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못 받으러 간단 말이죠. 사정이 있어. 첫째, 1번 기억. 사업주체가 부도나 버렸어요. 다 끝나지도 않고 부도났단 말이죠. 그럼 누가 하느냐? 그때는 누가 대신 가져가냐면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행자.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행자들이 비상 모임 만들어가지고 받으러 가요. 완료한 다음에.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행자가 공사를 다 끝내놓고 받으러 갑니다. 누가 파산할 때? 사업체가. 두 번째, 니은 사업체가 파산도 안 했는데 다 지었는데 사용자 안 받는 거예요. 입주자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는 누가 대신 사용사 받으러 갈 수 있냐? 니은 그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예행자에다가 누구도 또 받을 수 있냐? 시공자. 여기는 시공자도 받을 수 있어요. 시공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안 받으러 가니까? 정당 이유 없이. 사업체가 안 가니까. 세 친구.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예행자가 받으러 갈 수 있다. 사용검사를. 그 뜻입니다. 올라갑시다. 사용검사 효과. 사용검사 받아야 아파트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사용검사 받아야 아파트 쓴단 말이죠. 또 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은 거 아니면 주택 대지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게 하거나 이건 뭐냐면 이제 세 주는 거죠. 사용할 수 자기가 들어가 사는 거. 할 수 없죠. 근데 예가 있어요. 어떤 경우 예 있냐. 여기 임시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그 부분만 쓸 수 있잖아요. 사용사. 그 얘기 나오죠. 그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 받을 때는 괜찮다고 쓸 수 있다. 그 뜻이죠. 건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어서 주택의 공급. 주택 공급. 요즘 이게 굉장히 시사성이 있어요. 요즘 맨날 나오죠, 뭐. 첫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도입됐냐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분양가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공공택지 지은 것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공공택지 아닌 곳에서 지은 것도 분양가 상한을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니까 사업체가 막 그냥 분양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시행되기 전에. 그걸 누가 떠안았냐면 이명박 정부가 떠안았는데 그때 잠깐 불경기가 왔어요. 특별히 평수가 많은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는 막 안 팔려 몇 억씩 막 까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막 마이너스 나올 때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공공택지에 지은 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은 거는 일부는 걸리고 일부는 안 걸려요. 뭐냐? 공공택지 아닌 곳에 지은 거 2번입니다. 그거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야 라고 지정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 걸려요. 공공택지 무조건 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찍은 데만 걸리는 거예요. 뭐 수도권은 거의 다 찍었겠죠. 서울이나 수도권 다 찍어놨어요. 2번 찍어놨으면 다 2번 찍어버렸죠. 그래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자, 예외. 근데 분양가를 갖다가서 이제 노무현 정부 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말이죠. 어떻게든 이 경기를 살리려고 막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잘 안 올라갔죠. 참 역설적이야, 이상하게. 올리려고 그러면 아파트 안 올라가고, 잡으려면 올라가고. 이명박 정부 때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서 아파트가 올리다가, 요번에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잡으려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보통 아파트 몇 억씩 뛰었죠. 최소한도 1, 2억들은 다 뛰어버렸단 말이죠. 큰 아파트, 강남은 몇 억씩 뛰고 5억 막 이렇게 뛰어버리고. 비정상적인데. 어쨌든, 그 예외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너무 많이 풀어주자. 왜? 업자들 살려주려고.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들었어요. 이거. 이명박 정부 때 풀어준 게 세 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디냐? 도시형 생활택. 이거 풀어주자. 도시형 생활택. 이게 소위 뭐냐면은, 수도권 같은데 연립이나 다세대나
원룸, 이거 세 가지예요. 연립, 다세대, 원룸. 이게 도시형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연립택이나 다세대나 원룸형은, 특히 원룸 같은 거는 값이 싼 것 같아도 비싼 거예요, 그게. 평수가 작아서 그렇지 비싼 거 이게 사실상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기. 이게 전봇대 같은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거 분양하잖아요. 값이 막 들쑥날쑥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비싸게 받아먹어요. 아시겠습니까? 비싸 먹고 안 팔릴 때는 또 싸게 막 내놓고 그래요. 막 들쑥날쑥. 도시형 생활 때 요거 풀어줬고, 임민박전. 또 하나 뭐냐면 2번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아파트. 요것도 풀어줬어요. 임민박전 때. 이게 아마 저런 데 같은 거 같아요. 아마 저기 인천 오면 어디죠, 거기? 인천. 거기 송도인가요? 송도인가요, 거기가? 송도죠? 거기 완전 별천지들 가보니까 와 진짜 외국 같더라고요. 다 빌딩 좋고 그런 데 같은데 풀어주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관광특구 50층 이상에는 높이가 150m 이상.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해운대 그 높은 아파트들이 2번 아니면 3번에 속한 걸로 봐요. 제가 볼 때는 비싸게 막 분양해가지고 2번 아니면 3번 그쪽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산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해운대 아파트 거기. 해운대 가보면요 단독택이 없어요. 다 아파트예요. 거기 여기인데 그쪽 보면 다 아파트예요. 자 나갑시다. 요거는 뭐에 안 걸린다?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단 말이죠. 나옵시다. 다음 투기활주고 유명한 말이죠. 항상 그 정부에서 대책 얘기할 때 투기활주고 얘기하죠. 투기활주고 38조. 당연히 주택값 잡는 겁니다. 주택가의 안정을 위해서 잡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걸 투기활주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게 이명박 정부 때쯤 뭐 박근혜 정부 좀 이때쯤에는 거의 다 투기활주가 다 풀어졌었어요. 거의 다 풀어버렸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또 투기활주 다 묶어버리죠. 다 묶어버렸죠.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내부적으로 주거정책심의가차 같이 정합니다. 이때 지정할 때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혹은 시장 경제시설을 갖다가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존중하기 때문에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에 뭐라고 했죠? 그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다, 최소한 범위다. 최소한 범위를 정해야 된다. 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것도 시험지에 나왔어요. 최소한 범위.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자가 정합니다. 투기활주구를. 지정대상 지역. 당연히 주택가격이 뛰는 지역이죠. 봅시다. 투기활주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 거기 주택가격 상승률. 이거 주관식 나와서 괄호 쳐가지고. 주택가격 상승률. 이렇게. 이 뭐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 다음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이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요번에 뭐 9.13가 무슨 조치할 때 거기에 경제기획 장관 있고 거기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 있을 때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걸 언급했잖아요. 그죠?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뭔가 1년밖에 안 생겼어요. 사실상 일반 국민은 잘 몰라요. 조정대상 지역이 뭔지. 투기활주는 많이 들어갔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 조정대상 지역이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를 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1번 과열된 곳. 과열된 곳도 조정대상 지역을 정하고 2번 위축된 데도 조정대상 지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도 조정대상 지역이고 너무 위축돼도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위축된 데 2번인데 위축된 데를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많이 풀어서 아파트 값을 좀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1번은 오히려 찬물견지기 때문에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매 금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 조정대상 지역에서
1번에 대해서 전매 금지를 해야 될까요? 2번에 대해서 전매 금지해야 될까요? 1번에 2번에 전매 금지한다면 1번에 대해서 전매 금지하겠죠. 과일 냈으니까. 그렇죠? 2번은 전매 금지 안 해요. 1번에서 하는 거예요. 1번에 대해서. 오히려 2번은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데는 막 보다 미분양이 되게 많잖아요. 네 번째, 전매행위 제한 등. 이게 소위 말해서 전매 금지입니다. 전매 금지인데 전매 금지할 때 그 기간은 최고 몇 년까지 금지한다. 밑에 숫자 보이죠? 몇 년까지 금지합니까? 최고 10년까지. 이게 표가 있어요. 표가. 복잡해요. 맨날 변해 이거. 10년까지가 이거 맨날 변합니다. 조치할 때마다 변하는데 10년까지 이걸 갖다가 1년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3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년까지 전매 금지하는데 주의할 것. 거기 괄호. 주택되는 지위를 전매하는데 괄호고 매매도 걸려요. 매매 걸립니다. 전매할 때. 매매 걸리고 증여 공짜로 주는 것도 걸려요.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립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걸려요. 증여도 걸려요. 그런데 뭐는 안 걸리냐. 끝에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은 안 걸려요. 당연하죠. 상속이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상속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죠. 자,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하늘나라 가신 분을 상속인이라 불러요?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하늘나라 가신 분을. 하늘나라 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현재 살아있는 자손을 상속인이라 불러요. 상속인. 이 법률관계가 뭐가 되고? 상속관계죠. 상속관계가 되는데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민법 배우겠지만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완전 딴판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물과 기름이다. 이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언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상속이 일어나요? 그렇죠. 누가 사망하셨을 때. 그렇죠. 피상속인이 사망하셨을 때. 그러면 민법 들어가서 상속 시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언제 또 사망한 거예요? 심장, 맥박이 정지했을 때 사망하죠. 그러면 맥박이 딱 심장이 정지한과 동시에 재산권이 탁 넘어와 버린 거예요. 얘한테. 그럼 얘가 만약에 피상속인이 만약에 입주권 갖고 분양권 갖고 있었다. 탁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요. 당신 상속받았지. 이상하잖아요. 봐준다 말인데 이건 봐준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걸리면 원래는 전매금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만약에 상속도 걸린다면 자손들은 다 전과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려요. 상속 안 걸려요. 그러면 전매 금지되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는가? 모두 4가지가 전매 금지돼요. 모두 4가지가 전매 금지됩니다. 첫째, 투기과일주고. 주의하세요. 투기과일 중에서 아파트를 팔아먹었어요. 걸린다 안 걸린다? 1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기과일 중에서 아파트 있던 거 팔아먹었어요. 걸린다 안 걸린다? 아는 대로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투기과일에서 아파트 2년 살던 거 팔아먹었어요. 걸린다 안 걸린다? 6개월짜리. 자, 투기과일에서 6개월 살던 아파트 팔아먹었어요. 걸린다 안 걸린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일지는 아파트가 안 걸려요. 기존의 아파트랑 기존의 주택은 안 걸려요. 뭐만 걸리냐? 분양권만 걸려요. 입주권만 걸려요. 주의하세요. 투기과일은 제한하는 거 뭐냐면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전매하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주택은 안 걸려요. 이미 있던 주택은 안 걸립니다. 주의하세요. 오케이. 올라갑시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아까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1호가 뭐냐면은 1호가 과열지역. 2호가 위축지역. 그럼 원칙으로 1호가 걸릴까요? 2호가 걸릴까요? 1호가 과열지역, 2호가 위축지역. 1호가 걸릴까요? 2호가 걸릴까요? 1호가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기를
2호에 해당하는 조성대상지역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위치 지역은 제외되겠죠. 결국에는 반대해서 가면 1호만 걸린다. 과일지역만. 근데 여기도 주의하세요. 여기도 뭐만 걸린다? 입자로 선정지, 즉 분양권, 입주권만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주택은 상관없어요. 분양권, 입주권 파란부터 걸리는 겁니다. 여기도 과일지역에서.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의지역. 분양가 상한제 정의지역은요, 주택도 걸리고 입주권도 걸리고 다 걸려요. 여기 다 걸려요. 원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팔아먹어도 걸리고 입주권도 다 걸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쪽.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분양가 상한제 쪽.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토기 과일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토기 과일지구인데 분양가 상한제 또 얹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토기 과일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적이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주택 팔아먹다, 아파트 팔아먹다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그때는 걸립니다. 누구 때문에? 분양가 상한 때문에 걸립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토기 과일지구에서 분양가 상할 때는 누가 우선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기 과일지구 밀려버려요. 마지막 공공택지 위에 지은 공동택. 공공택지 위에 지은 공공택지 아닌 곳에 지은 공동택입니다. 공택지 아닌데 지은 죄송합니다. 그냥 주택이네요. 전에는 공동택인데 또 개정했어요. 하도 많이 개정되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은 주택 또는 분양권 둘 다 주택 분양권 다 걸려요. 공택지가 아닌 주택이나 한마디로 민간택지에다 지었는데 여기 뭐다? 주택도 걸리고 입주권도 걸리는데 분양권도 걸리는데 입주권도 걸리는데 주의하세요. 이 4번은 그 걸리는 기간이 3번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걸리는 기간이 상식적으로 4번은 더 기간이 길까요? 걸리는 기간이 3번보다 짧을까요? 더 짧아요. 이건요. 민간택지에다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좀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건 짧아요. 보통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 이런 식으로 짧아요. 이거는. 그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이니까. 공공택지는 아파트가 좀 싸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공공택지 아닌 거니까 좀 비싸니까 이거는요. 분양받은 사람이 몇 년만 지나면 그만 팔아먹어요. 이건 짧아요. 기간이 짧아요. 표가 있는데 표가 맨날 변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39쪽 5번 공급시설 교란금지 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강을 마무리하고요. 9강은 쉬었다가 9강은 39쪽부터 나가면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